일정에 오전에 3시간 이제 클럽 피팅 앤 리페어를 제가 맡게 됐고요. 저희는 아마 카자 교육 전체 1기 때부터 제가 아마 이 과정을 쭉 맡아서 원래 룰과 에티켓을 주로 했었는데 클럽 피팅은 이제 지난 기수부터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또 현재 이런 클럽 피팅 사업도 하고 있고 그래서요. 그냥 현재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뭐 그런 일들이고 현재 회원님 여러분들한테는 현실적인 얘기, 복잡한 것보다는 가장 궁금했던 얘기들을 위주로 좀 재밌게, 그리고 또 우리 최영 회장님이 오늘 아침에 좀 많이들 피곤하신 것 같다고 정보에 의하면 어젯밤에 뭐 있으셔서 좀 재밌게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클럽 피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3시간 정도 할 텐데요. 간단한 이론을 한 1시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현실 속에서 사용하고 있는 체와 관련한 것들, 그리고 여러 가지 질의응답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한 8개 정도의 챕터가 있는데, 클럽 헤드의 디자인, 첫 번째가 클럽 헤드의 디자인이고요. 두 번째는 로프트, 뭐 아실 거예요. 클럽의 로프트, 그 다음에 클럽의 라이, 클럽의 길이, 그 다음에 페이스 앵글, 샤프트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그립, 그리고 스윙 웨이트와 토탈 웨이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보면요. 이제 클럽 피팅을 시작하며, 클럽 피팅은 왜 하느냐? 클럽 피팅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클럽 피팅. 우리가 통상적으로 골프를 칠 때 골프채를 들고 공을 치는 거죠. 그 골프채가 만들어지는 과정의 하나인데,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죠. 기성복이 있고 맞춤 옷이 있는데, 어쨌든 입고 나면 옷입니다. 입고 나면 옷인데, 이 생산 과정이 내가 양복점에 가서 맞췄느냐, 아니면 뭐 기성복에 가서 브랜드, 내가 돈이 좀 있고 좀 겉에 뭐가 좀 표띠를 좀 내게 되겠다 하면 브랜드를 선택할 수도 있는 거죠. 맞춤복이 좋으냐 기성복이 좋으냐에 대한 거는 뭐 답이 있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그렇죠. 그러나 내가 만약 특수한 체형이라면 기성복을 사고 싶어도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것이고, 그러나 골프는 꼭 내가 특수하기 때문에 맞춘다라는 개념보다는 골프채도 우리 지금 기존에 나와 있는 채는 맞췄다고 보시면 됩니다. 생산자가 맞췄는데 소비자를 보지 않고 맞춘 거죠. 그리고 가장 많은, 가장 범용으로 수요군이 몰려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죠. 역으로 얘기하면 그 수요군에 있지 않으신 분들은 그 생산자가 이미 만들어 나온 그 맞춤체가 안 맞을 수도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예. 결국은 어떤 얘기가 되냐면, 내가 체형이 독특하다. 체형이 독특하다. 이건 타고난 겁니다. 내가 뭐 키가 크다, 키가 작다, 뚱뚱하다, 말을 홀쭉하다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 클럽을 조합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 후천적으로 내가 공을 치는 능력, 손 사이즈니 뭐 이런 이거는 뭐 부모로부터 받았지만 내가 공을 치는 능력, 예? 나는 손목의 힘을 뭐 강하게 쓸 수 있다라든지, 나는 굉장히 남보다 선천적으로 칠 때 보니까 나는 뭐 7번 갖고 200m도 칠 수 있어서, 그건 본인의 운동 능력이거든요. 스윙의 능력. 그거는 신체적인 것이 아니라 운동에 대한 능력이죠. 운동의 능력은 거의 샤프트가 결정합니다. 그다음에 헤드의 모양. 이런 것들이 만약에 반대로 나는 거리가 안 나간다. 나는 일 수도 있지만 나는 잘 나갔는데 나이가 들어서 안 나갈 수도 있는 거죠. 나는 또 어려서 키도 작고 손도 작다.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 개를 감안해서 클럽 피팅이라는 시장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미국 같으면은 전체의 한 20% 정도가, 그러니까 10명에 2명은 클럽 피팅을 한 채를 쓰고 있다. 클럽 피팅의 범위는 클럽을 메이킹한다 그럽니다. 우리가 통상 이렇게 이런 헤드를 가지고, 그리고 이런 샤프트를 가지고, 그 다음에 그립을 가지고 그분이 원하는 어떤 스펙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이게 지금 만약에 레귤라라는 어떤 고유의 물성이 레귤라라는 어떤 강도를 갖고 생산자에서 나와도 제가 이거를 SR로 만들 수도 있고 S로 만들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그거는 요 과정을 겪고 나시면 샤프트가 별거 아니네, S 샤프트가 따로 있고 뭐 R 샤프트가 따로 있지만은 않네라는 것을 이제 아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단순한 거예요. 단순하기 때문에 또 재미가 있는 것이고,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여기 혹시 이 클럽 피팅 하시는 분 계세요? 지난번엔 좀 계시던데.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채가 기성채든 뭐 이렇게 피팅을 했던 채든,
피팅이라는 거는 fit입니다. fit. 예. 그야말로 맞췄다는 뜻이죠. fit입니다. fit. 그다음에 이제 ing인데요. 우리 백화점 같은 데 가서 이 옷 좀 입어보고 사면 안 되겠습니까? 아, 입어보세요 할 때 들어가서 유리문 달려갖고 이렇게 쓱 들어가죠? 그 방이 피팅룸입니다.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보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fit. 예. 잘 맞느냐 안 맞느냐. 그러니까 클럽 피팅을 한다는 얘기는 내가 기성체를 사가지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나한테 안 맞을 수도 있죠. 저도 지금 피팅했죠? 그립이 다르죠? 뽑았어요. 그러니까 기존 거를 뽑은 거죠. 그냥 뽑아서 나는 이 그립이 좋아서 낀 게 아니라 웨이트 조절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립의 두께도 다를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뭐 납을 단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종의 튜닝입니다. 피아노를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피아노를 사가지고 피아노 강선을 조절을 하죠. 그죠? 그 튜닝이라고 합니다. 실제 그것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기성체에다가 뭔가의 뭐 물성을 조금 변화시켜서 플레이어의 어떤 본인의 스윙 능력에 좀 더 가깝게 접근시켰다 하면 그것도 크게 보면 피팅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심지어 나 그립이 다다라고 갈았다. 이제 이 수업을 듣고 나시면 이 그립 하나 함부로 가는 게 아닌 거구나 하는 것도 이제 배우실 수 있는 게 그립에는 결정적으로 이렇게 그립 종류가 여기 몇 개 있는데 이거 뭐 제가 가지고 온 그립이 전체 시중에서 이렇게 통용되는 그립이 한 10%밖에 안 됩니다. 그립이 왜 이렇게 종류가 많냐? 여기에 브랜드 메이커의 얘기가 아니라 그립의 재질, 중요한 거죠. 재질. 그 다음에 두께. 그립의 두께가 아예 다르게 나오는 겁니다. 나올 때부터. 그 다음에 그립의 무게. 무게는 또 결정적인 영향을 주죠. 이게 별거 안 무겁습니다. 이거 300g 밖에 안 되거든요. 보통 드라이버가. 근데 그립이 30g부터 50g 정도의 버전으로 차이가 있어요. 20g이면 8%입니다. 얘 하나가 여기에 8%의 무게를 좌지우지하면 우리가 여기서 납을 2g 정도, 납 한번 달아보신 적 있죠? 여기다? 조그맣게? 2g을 달아도 느낍니다. 2g을 달아도, 아, 이게 조금 더 무거워졌네. 이런 이제 스윙웨이트입니다. 좀 이따 배우실 텐데, 이렇게 지렛대가 있는데요. 여기다가 납 2g만 딱 붙이면 얘가 이렇게 딱 됩니다. 그렇게 예민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 10g이나 20g의 변화가 있다면 상당히 큰 변화가 있는 거죠. 전체 무게의 변화도 있지만 스윙의 감각이 틀려지는 겁니다. 요거는 스윙 웨이트라 그래서 오늘 이제 근본적으로 4가지 정도만 좀 배우시고 가면 되겠는데요. 어떻게 쓸까요? 여기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한국말이 있으니까 전체 무게, 클럽의 전체 무게를 이야기를 좀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스윙 웨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스윙 웨이트. 예. 요거는 전체 무게는 요 무게고 그러니까 요 드라이버하고 요 선생님하고 쓰는 드라이버 무게가 다를 수도 있는데 무게는 다르지만 스윙 웨이트는 같을 수도 있다 이겁니다. 요 이렇게 그네를 태울 때 뭐 디제로니 C9이 하는 얘기 있죠?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스윙을 할 때 스윙의 느낌, 스윙을 할 때 이 손 쪽 부분하고 헤드 쪽의 무게의 배분에 대한 차가 같느냐 틀리냐에 대한 스윙 웨이트입니다. 대개 이거는 그러니까 토탈 웨이트는 그램으로 나타나는 거고요. 드라이버 같으면 뭐 300g. 프로들 310g, 불과 한 10g밖에 차이 안 납니다. 아, 프로들 쟤 되게 무겁대. 그래봐야 3%, 4%밖에 차이 안 나는 겁니다. 여기가 스틸이지는 않잖아요, 이제. 여기 스틸 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누가 스틸 치던가요? 얼마 전까지 치셨는데. 타이거 우즈가 스틸 쳤었습니다. 한 3년 전까지. 서지 가리슈아도 스틸 쳤었어요.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이제는 투어 프로들도 저는 그런 걸 많이 보거든요. 방송을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해주는데 방송 소재를 찾으려고. 스틸 샤프트가 장착되어 있는 드라이브를 사용하는 현존의 투어 프로는 이제 없어 보여요. 제가 한창 하던 2002년, 3년 SBS 때는 가르시아는 그때 스틸 샤프트 쳤어요. 장점이 있는 겁니다. 단점도 있고 무겁다라는 단점은 어떤 사람에겐 장점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무거운 게 나쁜 건 아니죠. 가벼운 게 좋은 게 아닐 수도 있죠. 본인한테 맞으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피팅의 개념은 이제 줄여가는 거다. 그 다음에 샤프트 강도죠. 프리퀀시라는 겁니다. 샤프트 강도. 샤프트 강도는 이렇게 재는 겁니다. 이런 기계로. 여기 지금 무슨 숫자 하나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보이세요? 무슨 빨간불 들어와 있죠? 이게 이렇게 이제 이렇게 제로 세팅을 하고 제가 살살 누르나
하나나 265쯤 나오는 것 같아요. 혹시 보이세요? 튀었죠? 264. 그러니까 1은 뭐 별 0.5밖에 안 되니까 이놈이 지금 이 채가 갖고 있는 절대 강도가 뭔지를 얘가 측정을 한 겁니다. 단위가 CPM이거든요. 다 나옵니다, 책에. 이제 제가 일단 좀 큰 산을 그려드리고, 사이클 퍼 미닛이라는데 1분 동안, 얘가 1분 동안 264번을 튄다는 얘기죠, 이렇게. 1분 동안 놔뒀다면 얘가 264번을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숫자가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강한 겁니다. 부드러운 사람은 천천히 튀겠죠, 그죠? 이 샤프트는, 이제 샤프트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후지쿠라에서 나온 버전 중에 여기 샤프트에는 써 있습니다. SR입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SR. 사실 전통적인 개념에서는 SR이라는 강도는 없는 겁니다. 그냥 이런 겁니다. L, 여성, A, 시니어죠. 레귤러, S, 엑스트라 S. 그냥 이 정도로 나눠집니다. 전통적인 골프채를 분류하는 방법에서 레이디, 여자죠. 이거 에버리지라는 뜻입니다. 에버리지. 이게 그냥 보통의 평균이에요, 평균. 그 다음에 레귤러, 보통이다. 스티프, 오와 스트롱, 엑스트라 스티프, 프로. 예, 일반인들. 요건 뭐 시니어. 여자라고 다 L 아니죠. 여자라고 다 L 치는 거 아니죠. 여자 중에도 힘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쓸 수 있는 거죠, 이거. 이거 쓸 수도 있고 이거 쓸 수도 있는 거죠. A는 꼭 노인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죠. 미국 가면 60, 70 먹은 할아버지들 스틸 샤프트 많이 씁니다. 힘이 좋아서가 아니라 스틸이 갖고 있는 또 장점도 있습니다. 들어 올리기만 하면 떨어뜨리기 쉽거든요. 들어 올릴 수는 있잖아요. 이게 그렇게 무거운 건 아니잖아요. 한 400g밖에 안 되니까. 요게 300g이고 요게 한 400g 정도 됩니다. 나중에 집을 보시면 아, 채가 어떻게 돼서 저게 몇 그램 정도가 어떻게 나오는 거가 딱 나옵니다. 우리 보통 네 채 한번 만져보자. 이렇게 탁 들으면 자네는 헤드가 무겁네. 그런 거 없습니다. 헤드가 무겁게 느껴지는 거지 헤드가 무겁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요게 197g이거든요. 요 헤드가 197, 요거 50g, 뭐 요거 50g. 그럼 대충 나오네요. 50, 197. 거기다 뭐 약간의 여기 본드 플러스 여기 종이 테이프. 그러니까 300g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겁니다. 야, 너 47인치로 만들어. 돼요. 47인치로 만들면 이게 바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길어지니까. 함부로 그렇게 막 자르고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첫 번째 장에 보면 클럽의 무게, 클럽의 길이, 샤프트 강도, 스윙 웨이트, 예, 길이, 예, 요것들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골프채를 사셨든 말 때 제가 맨 처음에 피팅을 탁 하러 오면 이제 기성에 쓰시던 채를 갖고 옵니다. 그러면 제가 이걸 재는 거예요. 각 채. 드라이버를 재고 우드를 재고 아이언은 몇 개 안 잽니다. 딱 재면 요거를 다 재는다. 채 무게. 저울로 재면 돼요. 이렇게 올려놓고 덜썩 재면 돼요. 300g이지. 그 다음에 길이. 길이는 뭐 길이 재는 기준. 이렇게 재는 겁니다. 좀 이따 나오겠지만 이렇게 재시면 안 돼요. 야, 너 드라이버 줘봐. 아니 3번 우드 줘봐. 이리 재신다 이게. 이리 재신다 이게. 이리. 이거 아닌 거죠. 왜? 이게 만약에 헤드가 이만하면 그럼 얘가 지금 짧잖아요. 그죠? 원래 이렇게 재는 거죠. 내가 땅에 놨을 때 길이죠. 그런데 만약 얘가 분명히 1인치 짧아요. 근데 얘가 만약 헤드가 길다면 이래놓으면 얘가 기네. 그건 아니죠. 어드레스를 했을 때 클럽의 길이는 이렇게 재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이렇게 재는 겁니다. 신기하게도 이렇게 재는 것도 아니고요. 클럽의 길이는 이렇게 잽니다. 딱 재볼게요. 43인치 나오죠? 3번 우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클럽을 놓으실 때 이제 우리 카자 회원님들은 아시는 분도 많겠지만 드라이버 줘봐. 누가 긴가? 뭐 44.5라고 써 있는데 뭐 그거 못 믿겠고 이렇게 놓고 이 뒷끝을 맞춰야죠. 뒷끝을. 앞에 헤드를 맞추는 게 아니라 얘가 시작하는 여기를 맞춰가지고 땅에 닿는 저 뒷끝을 맞춰서 여기를 재보셔야지 길이를 알 수 있는 거죠. 요거는 예를 들어서 기존에 쓰고 있는 채를 제가 좀 옷 좀 벗으면 안 될까요? 네, 덥네요. 네, 죄송합니다. 이거 뭐 멋있네요. 이래 놓으니까. 그래서 기존에 쓰고 있는 채를 상대적으로 어떤 채가 더 길거냐 짧을 거냐에 대한 부분이고 길이는 결국 또 스윙 웨이트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네, 요게 0.5인치, 1cm죠. 1cm가 딱 길어지거나 짧아지면
스윙 웨이트는 3이 올라갑니다. D0를 0.5인치만 좀 늘려주면 안 됩니까? 하면 D0에서 난 D3를 감수하겠다는 의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길이를 마구 자르고 하는 것들은 자르면 샤프트의 강도도 바뀔 것이고 스윙의 웨이트도 바뀌는 겁니다. 잘라봐야 요만큼 자르니까 무게의 변화는 별로 없겠죠. 한 1g 정도 빠지겠다. 1g이 빠졌는데 다른 게 확 변하는 겁니다. 다른 게. 잘라도 이게 이제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껴져 있잖아요. 이 채는 분명히 얘보다 드라이버로 볼게요. 요 끝에 가볼까요? 이 마이기네요. 그죠? 예. 이게 지금 여자용 샤프트입니다. 여자용 샤프트. 마이기네요. 그러니까 남자 거는 한 이만큼 깁니다. 채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딱 이렇게 딱 끼면 딱 맞게 나오는 게 아니라 제가 그걸 안 갖고 왔는데 해볼까요? 요게 요렇게 들어가면 요렇게 됩니다. 이게 지금 7번 아이언이거든요. 그럼 7번 아이언은 길이가 한 이만큼 되죠. 이거 다 어디 갈까? 어디를 가야죠? 그러니까 7번 아이언이면 7번 아이언 길이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요게 지금 39인치거든요. 그러면 3번 아이언이 그라파이트인 경우에 39인치입니다. 그러면 이게 여기 끝까지 다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한 요만큼 들어가죠? 목이? 그럼 여기 길이도 있죠? 아까 쟀잖아요. 길이 할 때 여기서부터 잰다고,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가 한 2만큼 남거든요. 여길 자르는 게 아닙니다. 골프채. 그러니까 요런 거를 제가 좀 알려드릴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 나오는 겁니다. 그럼 제가 이거를 10개를 만든다 그러면 이 똑같은 길이 10개가 오는 거예요. 예. 이렇게 와서, 만약에 얘를 절대치를 여기다 재는 겁니다. 이렇게 재보면, 여기다가 헤드를 꽂으면, 이제 3번 헤드는 몇 그램, 이게 다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런 강도의 뭐를 꽂으면 얘가 최종 제품에서는 어떤 게 나올 것이다라는 그게 딱 데이터가 있어요. 나는 이거 갖고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 레귤러밖에 안 되네. 하면 이거를 SR로 만들어야겠구나. 요만큼 딱 자르는 겁니다. 끝을 요렇게 자르는 거예요. 끝을 요만큼만 자르면 자를수록 강해집니다. 이 강도가. 여기는 별로 변하지 않아요. 뒤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생산자가 프로님 요거 딱 끼면 딱 레귤러 나옵니다. 그럼 레귤러라는 약속이 있는 거죠. 어떤 7번 아이언이나 어떤 숫자가 나올 때 레귤러입니다. 그게 우리가 통상 이제 이따가 말씀드릴 텐데 드라이버인 경우에 240 아이언, 이건 드라이버죠. 그 다음에 아이언 7번인 경우에 290. 그러니까 드라이버보다 7번 아이언이 기계상으로는 같은 레귤러일 때입니다. 강하네요. 그죠? 당연히 강하죠. 1번 드라이버가 강합니까? 3번 우드가 강합니까? 3번 우드가 강합니다. 강도가 똑같질 않아요. 그거에 다 이렇게 맞게 돼 있거든요. 계단처럼 짝짝짝짝 7에서 10 정도 강도가 숫자가 더 올라가는 겁니다. 만약에 내 드라이버가 240이라면 3번 우드는 247 정도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드라이버는 나이키 사고 우드는 이거 사고 그 다음에 풀세트로 나오는 건 더더욱이 그런 약속 안 지켜져 있고 따로따로 산다 이겁니다. 아이언 따로, 국 따로, 밥 따로, 반찬 따로 이렇게 산다 이겁니다. 그 세 개가 이런 코드를 못 맞추고 있으면 이미 피팅 개념에서는 언밸런스된 채를 치고 있다. 그러면 그걸 튜닝을 해야죠. 그래서 피팅은 이렇게 클럽을 완전히 헤드부터 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완전히 맞추는 것도 있지만 기성체를 가지고 조율을 하는 겁니다. 서로의 채들이 코드가 맞도록, 코드 인사가 잘 되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도 피팅, 클럽 피팅의 한 범주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클럽의 전체 무게는 이거는 안 변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우리가 이게 헤드가 무겁고 가볍고 여자용도요 별 무게 차이 없습니다. 근데 들어보시면 제법 무거워요.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면 무거워요. 야 이거 7번 아이 되게 무겁네. 귀하의 채도 이렇습니다. 근데 이걸 채를 꽂아 놓으면 이렇게 작대기가 되니까 무거운 걸 몰라요. 이렇게 들으면 꽤 무겁습니다. 일단 이제 오셔가지고 이렇게 들어보시면 꽤 무거워요. 그러면 우리 채가 컴포넌트 개념에서 제일 무거운 거는 웨지죠. 그러니까 피칭, A 웨지, 샌드 웨지, 로브 웨지가 있다면 로브 웨지가 제일 무거운 겁니다. 제일 가벼운 건 드라이버죠. 197g. 거기서부터 7g 정도씩 무거워지는 겁니다. 쭉 이렇게. 그런 도표도 여기 다 있습니다. 내가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그러면 헤드는 대충 무게가 정해지네. 정해지지 않으면 이거 끼는 것마다 막 틀리는 거지. 이게 틀려지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생산자가 어떤 일정한 스펙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제조사들끼리의 어떤
약속이 돼 있고 또 그렇게 만들지 않으면 채가 안 나오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총 무게는 결국은 헤드는 거의 차이가 없네. 샤프트 차이는 있죠. 샤프트 차이는 있죠. 이게 아연으로 보면 약 60g대. 스틸 샤프트는 약 130g. 더블입니다. 얘하고 얘가 더블입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경량 샤프트라는 말씀을 하시네. 경량 샤프트. 그거는 제품 이름은 아니죠. 스틸 샤프트인데 조금 가벼운 거. 그게 90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파이트 60g, 경량 샤프트 없었습니다. 옛날에 경량 샤프트라는 말이 없는 겁니다. 그냥 샤프트 120에서 130g. 배죠, 배. 그만큼이 채 무게로 무거운 겁니다. 이렇게 보면 얘가 무겁네. 그냥 얘가 무거운 거예요. 얘가 무거운 게 아니라. 이제 그런 걸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체 무게로는 요 그립은 선택의 여지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얘를 60으로 갈 거냐, 130으로 갈 거냐, 선택의 여지가 두 개밖에 없었던 겁니다, 옛날에는. 옛날엔 또 이거밖에 없었고요. 그래파이트가 없었을 당시, 석유화학이 존재하실 땐 얘밖에 없었습니다, 얘. 그전에는 나무였죠. 히코리 샤프트. 물풀의 나무로 했었고, 그 다음에 쇠가 먼저 해서 이게 원래 이런 걸 만드는 회사가 파이프 만드는 회사입니다. 파이프. 우리 다이내믹 골드, 트루템퍼, 미국의 트루템퍼사의 다이내믹 골드 브랜드. 그 트루템퍼사가 파이프 회사입니다. 파이프죠. 예, 파이프를 이렇게 잘게 해서 여기다가 껴보니까 나무보다 가공성도 좋고 여러 가지로 좋더라. 그래서 이게 통용화되다가 카본 파이버라는 소재가 나오게 돼서 이거보다 얘가 더 좋네. 강도도 끝내주고 가벼워지고 그러니까 이게 무거운 사람한테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이거죠. 옛날에 나무는 무겁게 하고 싶어도 나무가 무거울 수가 없었는데 이건 또 무거워지니까 근데 얘는 가벼워졌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두 개가 다 존재를 해서 가볍게 할 수도 있고 무겁게 할 수도 있는 어떤 선택의 여지가 샤프트에서 제일 극심하다. 두 배니까 얘는 아무리 그래봐야 아무리 얇아봐야 30g이고 아무리 가벼워야 30g이고 아무리 무거워봐야 50g이다. 20g 차이잖아요. 얘는 60대 120이다 이거죠. 경량 샤프트는 요 사이에 있는 겁니다. 경량 샤프트 그렇게 좋아하지는 마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경량 샤프트가 부드러운 건 아닙니다. 똑같아요. 그러면 내가 요 30g이 더 무거워서 무겁다 그러면 그거는 그냥 차라리 이거 쓰셔도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경량 샤프트가 그렇게 물성이 좋은 샤프트는 아니에요. 저희가 이 피팅을 할 때는 그냥 그 정도 능력이 되시면 그냥 오리지널 트루템퍼사의 130g 치세요. 그런데 아시아존에서는 동양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되게 예민하니까 경량 샤프트라는 게 일본에서 나온 겁니다. 이게 전통적으로 미국 겁니다, 이게. 이 샤프트는 중국이 없어요. 제가 이제 좀 이따 채를 분갈하는 법을 좀 말씀드릴 텐데 이거 다 미국 겁니다, 이거. 미국이 훌륭했던 거죠. 이거는 이제는 이 그래파이트는 오히려 일본이 좋다는 샤프트는 일본이 석권을 하고 있죠, 시장에서. 그러나 이거는 전통적으로 미국 겁니다, 미국 거. 그러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요거 스틸인데, 장점은 있는데, 방향성은 좋은데, 이거 좀 무겁단 말이에요, 도한 사람. 요 중간에 어떻게 좀 낮출 방법이 없을까? 그러니까 니폰 NS 스틸이라 그러죠? 니폰 스틸이라니까 일본 제철. 그러니까 철강 회사가, 요거 좀 얇게 만들 수 있겠다. 요거 제가 들고 있는 게 경량 스틸이네요. 요게 이제 오리지널이죠. 이렇게 마디 있는 거 있죠. 마디. 이거 스텝이라고 합니다. 이런 말도 들으세요. 스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계단이죠. 한 계단, 두 계단. 스텝. 이렇게. 스텝. 그러니까 통 샤프트라는 또 말씀 쓰시죠. 통 샤프트. 오늘 안 갖고 왔나? 여기 있네. 통 샤프트. 요거는 영어로 스텝리스 샤프트. 스텝이 없는 샤프트. 그러니까 통이 아니라 라이플 샤프트라고 그랬죠. 원래 총신하고 총 속에 있는 총신하고 똑같이 생겨서 라이플 샤프트다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보시면 이게 그렇게 저는 피팅 개념에서 보면 경량 샤프트라는 거 그렇게 훌륭한 샤프트는 아닙니다. 그런데 꽂혀서 나와버리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원래 이 샤프트가 많이 안 꽂혀 있어요. 그러니까 공 좀 잘 치시는 분들은 이걸 사고 싶어도 선택의 여지가 어느 회사에 어느 브랜드만이 여기 꽂혀 있고 그런데 이 스틸 샤프트도 굉장히 버전이 복잡하거든요. R200부터 R300, R400, S200, S300, S400. 그러면 나는 어떤 헤드에 R400이 딱 꽂혀 있는 걸 꽂으면 딱 좋은데 이게 상당히 예민합니다. 그랬으면 딱 좋은데 그냥 스틸이래. 그럼 또 스틸도 경량이 있고 여기도 이 안에 또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NS 프로 같은 경우는 850, 950, 85g이냐, 95g이냐, R이냐, S냐. 뭐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는 트루 템퍼는 굉장히 선택의 여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피팅하는 사람들은 이 회사에 미쳐 있는 거죠.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선택의 폭이 많아야지 그 사람의 수익 능력이나 체형에 따라서 들어가서 꽂아줄 수 있어야지 그게 진정한 피팅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뭐 스틸을 쓰시든 그래파이트를 쓰시든 지금 현재 쓰고 계시는 그런 채들은 자기한테 좀 심하게 얘기하면 맞춰도 100% 맞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용하는 수익 능력의 한 50% 정도를 못 받쳐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의외로 이런 장비의 선택을 달리해서 의외로 스윙의 변화를 크게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무슨 프로 선수 출신도 아니고 저도 직장 생활을 오래 하고 SK를 제가 40살 때까지 다니고 여러분들도 이런 분들이니까 저는 32살에 해외 지사를 나갔어요. 제가 SK를 다녔는데 그때 골프에 너무너무 빠져가지고 제가 1년 만에 핸디가 0 됐습니다. 굉장히 골프 칠 여건도 좋았고 빠졌어요. 제가 32살에. 그래갖고 이제 본사에 한 5년 있다 들어와서 30대 후반에 본사에서 팀장 하다가 더덥다. 내가 골프로 뭘 좀 해야겠다.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고 딱 10년 전인 97년에 미국에 가서 집을 팔아서 가족을 데리고 이제 우리 그 아이가 벌써 초등학교 1학년 때 데리고 갔는데 그 아이가 벌써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됐어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 이제 아이는 한 3년 동안 공부하고 저는 이제 샌디에고에서 골프 이제 이 과정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두 가지 과정인데 하나는 티칭 과정이 있고 그냥 선수로 좀 가려고 하는 공만 매일 때리는 과정이 있고 매니지먼트 과정인데 그 교과 과정에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겁니다. 오늘 뭐 여러분들 뭐 2박 3일 동안 배우실 그런 과정도 그렇고 다 있는 거에서 그걸 뭐 배우면 도사가 되는 건 아니고 골프의 이러이러한 분야들을 다 가르쳐주고 학점을 주는데 이제 미국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이제 자기 생업길로 가고 저는 한국에 이제 들어온 거죠. 그래서 제가 뭐 이런 사업만을 하는 게 아니라 방송도 하고 여러 가지 티칭도 하고 뭐 원포인트 레슨 이런 그런 걸 다 하니까 골프에 대한 건 많이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오늘의 이 주제하고는 좀 틀린데 이 골프가 도대체 뭘까? 저도 고민 많이 해봤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 내가 들어가서 뭔가 하려면 그래도 배운 사람답게 뭐 정의를 좀 해야 되는데 이게 참 복잡하면서도 단순하면서도 어렵다. 골프를 이렇게 좀 정의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정의가 안 되는데 골프를 이렇게 나눠 놓을 수는 있겠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골프라는 것을 통해서 뭐 제가 지금 하는 얘기도 어딘가에 무슨 범주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나눠 보니까 이렇게 쓰죠. 우리가 얘기하는 스윙의 메카닉. 뭐 인사이드가 뭐 어떻고 드로우가 어쩌고 뭐 하는 얘기들 있잖아요. 뭐 셋업이 어떻고 뭐 그립을 어떻게 잡고 뭐 어깨 턴을 하고 하는 일련의 몸의 움직임들 연습장에서 주로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골프를 배울 때 연습장에 가서 티칭 프로를 만나서 티칭 프로가 이렇게 하십시오. 뭐 체중은 어디다 하고요. 양발은 어떻게 불려. 그게 왜 그렇지도 안 못 물어보면서 계속 그러는 겁니다.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사실. 그립을 이렇게 잡아라. 뭐 스트롱 그립을 잡아라. 그러면 스트롱 그립 이렇게 잡으면 왜 거리가 많이 나가는데요? 왜 나가죠? 어깨가 내려가니까 안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잡는 거하고 이거 이렇게 잡으면 얘가 벌써 이게 딱 각이 틀리죠?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치고 공을 멀리 칠 수는 없잖아요. 홈런 치는 타자가 이렇게 하고 홈런 나옵니까? 이렇게 해서 홈런이 나오지? 어떤 그런 역학적인 얘기들, 스윙의 역학적인 이야기들, 주로 우리가 내 몸에 붙어 있는 신체 일부나 전체를 사용해서 이야기되는 스윙의 원론들, 메카닉이죠. 두 번째는 몸을 만들었다 이겁니다. 골프 치는 몸을 만들었다. 저는 크게 두 가지 얘기합니다. 골프는 크게 맨 처음에 그 한 달 정도씩 뭐 연습장 가서 똑딱 이런 거 하실 때 굉장히 헷갈렸어요. 막 이렇게 따라가고. 이게 도대체 왜 이럴까? 우리가 몸이 두 개의 원 운동을 합니다. 하나는 몸통이 이렇게 안에서 이렇게 회전하는 이 운동. 코일, 엉코일 하는 운동. 팔은 이렇게 들었다가 이렇게 가는 스윙 플레인을 만들면서 이렇게 우리 춘향이가 칼 쓰고 있는 걸 돌리면 이런 원판이 약간 누워 돌잖아요? 이렇게 도는 판, 이 판하고, 우리 옛날에 뭐 이런 거 있어요. 눈 하나 깜빡거리면서 너 이렇게 하고, 이렇게 바르면 막 이거 서로 못 하잖아요. 근데 반복 훈련을 하면 나는 여기서 이 운동하고 얘는 이 운동하면서 이게 딱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왕도가 없다 이겁니다. 어느 누구도 초장부터 이렇게는 안 나온다 이겁니다. 이렇게 오는 거죠. 왜? 얘 따라간 거죠. 또 하나는
이렇게 가는 건 이놈이 얘 따라간 거죠. 서로가 따로 가면서 다시 돌아와서 이 자리에 돌아오면 그게 임팩이잖아요. 그죠? 이런 원운동의 두 개의 원운동이 서로의 방법과 각도가 다른 게 헷갈려가지고 그게 왈가왈부하면서 어느 거는 방향, 결국은 이것들이 이 메카닉에서 목적은 방향하고 거리 아닙니까? 거리하고 방향이 완벽하면 파6도 홀인원이죠. 그죠? 파5도 금강산 아난티 파6도 홀인원인 거죠. 파5도 홀인원인 거죠. 그러면 방향이나 거리 중에 하나가 안 맞으니까 홀인원이 안 되는 거죠. 간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DD지요, DD. 디렉션 디스턴스. DD. 예, 방향과 거리의 운동. 이 얘기를 하다 보면 스윙, 피팅 얘기를 하다 보면 방향, 거리 얘기입니다. 왜 뭘 하고 있는 건 두 개 다. 방향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고 거리를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방향과 거리를 다 얘기할 수도 있는 거다. 특히 방향과 거리를 다 싸잡아서 얘기되는 부분들은 집중하셔야 돼요. 본인들이 티칭을 하실 수도 있고 내 스스로의 문제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잘 들으시면 되고 제가 그때는 잘 들으세요 말씀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요거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장비입니다. 내가 몸을 만들었다. 이건 도구를 갖고 하는 운동이니까 테니스니 뭐 탁구니 손에 뭘 두고 축구 이런 건 공만 차면 되죠. 나도 차고 너도 찰 수 있는 공동의 공이니까 피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테니스 선수들 단순한 것 같지만 피팅하죠. 테니스 치시는 분 있겠지만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 의외로 이거보다 더 피팅을 할 수도 있죠. 그립에다가 뭐 수건도 감고 하는 게 뭐 땀 닦으려고 있는 거 아니죠. 두께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채 사이즈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 강선 내한테 맞아요. 내 치는 스트로크에 따라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굉장히 재밌는 얘기예요. 스트로크 이거 이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스트로크 내가 때리는 방법에 따라 다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선생님하고 저하고 클럽 스피드가 똑같다고 해서 강도가 똑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치는 방법이 다르다 이겁니다. 저는 스윙어예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스윙을 하는 방법이 히터와 스윙어가 있습니다. 힛을 하는 거죠. 힛. 소위 얘기해서 타이거 우즈처럼 공을 방송 중입니까? 깝니다. 그냥 공을 까는 거예요. 어니 엘스는 공을 물처럼 흘리면서 스윙 속에서 공이 있으니까 맞아나가는 스윙어 타입이죠. 저는 철저한 스윙어예요. 스윙어들은 내 운동 능력보다 셰프트 강도를 조금 연하게, 히터는 조금 더 강하게. 왜? 팍 잡아채는데 셰프트가 팍 따라오려면 조금 강해야죠. 스윙어들은 쭉 이렇게 올려치니까 천천히 따라오면서 쫙 가속이 되는 거죠. 그러나 임팩을 때리는 순간에 클럽 속도는 같아진다 이겁니다.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셰프트를 선택할 때 나는 뭐 7번 아이언으로 140m를 나가니까 나는 레귤러야. 요거 말도 사실은 안 맞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건 결과적으로 140이지 140을 나가게 하기 위해서 그 전에 만들어지는 이 메카닉이 어떤 메카닉에 의해서 140이냐. 이 메카닉과 나의 메카닉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채 강도가 달라도 같이 140 나갈 수 있다는 거로 역으로 생각하실 수 있다 이거죠. 장비. 그러면 내가 몸을 어떻게 하는지 알았다. 채도 뭐 누가 하나 줬다. 친구가. 야, 너 이거 써라. 줬다. 뭐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도 아무튼 줬다. 그럼 이렇게 하면 대충 된 것 같아요. 뭐 장비, 신발, 공, 액세서리 여러 가지 있겠죠. 아무튼 무슨 하드웨어적인 거. 이 백 안에 다 들어가야 되는 거 준비했다. 그러면 골프장이 있어야죠. 공 치는 건데 결국 경기장이 있어야죠. 요걸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제 뭐 간단하게 멘탈 매니지먼트. 가장 중요한 거죠. 결국은 나중에 이거로 다 만나시는 거죠. 멘탈한 거. 게임을 운영하는 방법을 알아야지. 내가 몸뚱아리 움직이고 이것만 안다고 산에 데리고 가면 공이 맞습니까? 어떻게 치는지도 모르는데 공략하는 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예? 파3는 어떻게 공략하는 거고 파4는 어떻게 공략하고 파5는 어떻게 공략하는 거고 머리 들지 마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과정을 겪으셨잖아요. 그런데 바람이 많이 불고 옆 사람은 뭐 2언더파인데 나는 뭐 3오버파고 막 죽겠네. 막 몸은 식어지지. 그럴 때 이겨내는 어떤 집중력, 자신감, 침착함 이런 것들이 정신적인 것들. 예. 내일 보니까 정청희 교수님 있대요. 저도 매번 올 때마다 저하고 날이 겹쳐서 항상 듣는데 그런 것들이 뭐 필요하냐. 투어 프로 선수들이 몸을 못 만들었겠느냐. 5살, 6살 때부터 쳤는데 장비 하나 해결을 못 했겠느냐. 스폰서가 눈 시뻘겋게 뜨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리고 거의 다 프로 선수들은 다 피팅이에요. 뭐 타이거 우즈 나이키 쓰지만
우리 시중에 있는 나이키 아니죠. 그냥 나이키 브랜드를 박은 거지. 다 피팅해. 또 최경주 선수도 뭐 집에 라이가 그 기계 있다 그러죠. 매일 체크하는 겁니다. 이게 변합니다, 이게. 특히 단조헤드들은 이게 변합니다. 그렇게 그런 것들이 아무튼 준비가 돼도 이거는 자기가 혼자 안 된다 이겁니다. 돈이 100만 불 있어도 안 된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타이거 우즈의 그 골프 심리학에 내일 100만 불 정도 준다 그러죠, 연봉 그 박사를. 타이거 우즈의 그 정신 그 멘탈 박사. 타이거 우즈한테 2명이 있죠. 아무도 없는 멘탈 관리하는, 그러니까 골프 심리에 대한 그 하시는 그분 박사님하고, 그다음에 몸 피트니스. 이거는 클럽 피트니스면 몸을 만드는 거. 그러니까 골프의 스윙에 대해서 이 뭐 아나토미라거나 그런 거를 만드는 그래서 타이거 우즈의 몸이 굉장히 선천적으로 후천적으로 잘 만들어져 있는데, 그 심리하고 타이거 우즈의 몸 만드는 이것만큼은 아직까지 비밀로 돼 있어요. 그게 사업인 거죠. 타이거 우즈가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어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는 이거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미 그 선생님 만나기 전에 얘는 선천적으로 흑인과 태국 엄마의 어떤 교접 상태에서 굉장히 좋은 게 나온 것 같고, 거기다 뭐 어려서 아버지가 월남전에서부터 너는 말이야 네가 이거라도 잘해야 우리가 먹고 사는 거고 네가 잘해야 흑인들의 울분을 우리가 미국에서 어떤 모티베이션을 준 거죠. 굉장히 결정적인 모티베이션을 준 겁니다. 그게 여기 있거든요. 모티베이션. 박세리는 왜 이렇게 헤매는 거냐. 그러면 저한테 많이 물어요. 왜 박세리 요즘 공 안 맞아요? 다짜고짜로. 그걸 대답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에 있지 않겠느냐. 여기에. 박세리가 갑자기 뭐 몸이 무슨 뭐 팔이 부러졌습니까? 뭐. 이거 그대로 있잖아요. 박세리가 돈이 없나요? 뭐 피팅이 없나? 여기 있죠? 여기에서 심리적인 현재의 상태도 있겠지만, 뭐 아버지와의 뭐 불화설도 있을 수 있겠고요. 뭐 남자친구와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좀 죄송하지만 좀 크게 보면 동기, 모티베이션, 내가 왜 골프를 쳐야 하느냐. 여러분들도 뭐 죄송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친구하고 이러다가 쳤다. 뭐 좋다 이겁니다. 내가 이걸 갖고 뭘 할 거. 뭐 직업이 될 수도 있고, 저도 바꿨으니까. 이제 커리어 체인지라 그러는데, 제2의 인생을 사는데, 이게 내가 끝까지 가는 걸까? 저도 그런 갈등을 많이 합니다. 나는 이게 내 골프가 내 인생에서 어떤 걸 차지하는 거냐. 그게 있어야 골프가 재밌고, 이런 것도 애착이 가고, 신이 나는 겁니다. 저는 집을 팔아서 갔기 때문에, 일단 돈이 많이 아까웠어요. 한 3억 들었거든요. 한 2년 동안. 그 집을 다 팔아서 갔으니까 올 때 집도 없고.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야죠. 남이 스폰서로 돈 대준 것도 아니니까. 공부 열심히 했어요. 수석했어요. 미국에서. 그럴 수밖에. 그 사람들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오지만 저는 여기서 대학 졸업하고 벌써 세상 살다 갔으니까 그 공부가 아닌 거죠. 그냥 조금만 열심히 해도 이기는 거죠. 걔네는 맨날 공만 치고 공부 안 했고. 저는 할 게 없으니까. 공 칠 돈이 그렇게 많이 있는가. 학교에서 수업료로 칠 수 있는 공짜 골프만 치고 내 돈 들여서 치는 거면 못 치는 거니까 공부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 것처럼 그런 모티베이션들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 이거는 골프 말고도 뭐 우리 인생사에서도 많이 필요한 것 같고요. 이렇게 골프의 3요소는 이렇게 구성되는 것 같다. 좀 그렇지 않으세요? 결국 내 몸에 뭐 들고, 그 다음에 이거 가지고 경기장 가서 잘하는 거죠. 제가 분명히 나보다 몸도 스윙도 좋고 채도 딱 맞췄는데 나한테 지는 이유가 뭘까? 구력. 예, 구력도 여기 있는 거죠. 구력. 그 다음에 쟤는 꼭 벙커만 빠지면 애가 헤매대. 멘탈이 없는 거야. 벙커에서 난 벙커만 가면 죽는 거야. 물만 있으면. 이런 것들을 결국은 나중에 프로 선수들의 싸움은 여기다. 컨디션, 뭐 바이오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또 여성분들은 또 남자하고 다르죠. 그게 더 심하잖아요. 여성분들은. 타이거 우즈는 웬만해서 컷 오프 안 되죠. 컷 된다 그러죠. 컷. 미스 컷이죠. 컷이 안 돼요. 여성분들은 탑 랭커들도 컷이 잘 됩니다. 한 달에 한 번 마술 걸리면 어떡할 거예요? 그만큼 예민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걸 조절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뭐 매주 있으니까, 경기가. 매주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특히 이 스포츠만큼은 잘 아시지만 이게 너무너무 예민하다. 그러면 여러분이 배우시는 이거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기. 이것만 좀 배우시고 내가 내 몸에 내 스윙하고 딱 맞는, 나는 지금 잘 맞아. 그거보다 더 잘 맞는 채가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냥 그거는 내가 얘로 때우는 거지. 이게 사실은 좀 밀리고 좀 감기는데 내가 요렇게 하니까 안 밀리더라. 그리고 나는 스윙을 은근히 그렇게 바꿔간 겁니다. 그러면
장비하고 코드가 안 맞으니까 내 메카닉이 가장 이론에 맞는 쪽에서 바뀌어간 거예요. 그렇게 보실 수 있는 거죠. 좀 과격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요거를 한 번만 자기 장비를 잘 분석해서 이게 나한테 맞는지를 따져놓으면 얘는 당분간 끝이다 이겁니다. 가장 간단한 거죠, 이거. 가장 간단한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골프를 배우면서 어떤 선생님, 어떤 프로를 만나서 배워왔고, 주변에 뭐 좋은 친구 공 잘 치는 사람이 가르쳐줬고, 여러 가지 영향이 있겠죠. 책도 봤다, 여기 카자에 뭐 최 프로님이 가르치는 거, 이런 것들로 해서 내 것을 만들어가는 그런 미케닉. 계속 바뀔 수 있는 거죠. 나는 됐다. 더 이상 배울 게 없다는 아니죠. 계속 스윙은 변하는 거고, 그러니까 타이거 우즈도 매주, 이번에 뭐 뷰익 오픈, 아니죠? US 오픈 하던 토리 파인스에 가서 연습 라운드 했다 그러죠. 3시간 반 동안 다리 수술하고 나서. 그 토리 파인이 페어웨이를 놓치면 무조건 안 나옵니다, 공이. 예. 러프가 이래요. 우리 샌디에고 학교 바로 옆에 있거든요. 최영 프로 집 바로 옆에 있었어요. 예. 제가 최영 프로가 저보다 한 4년 정도 먼저 학교를 오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학교에 입학을 하니까 이미 졸업을 해서 미국에서 이 티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에 난 거를 우리 집사람이 이분 한번 만나봐라. 저는 이제 출신을 몰랐죠. 그래서 샌디에고 출신, 그래서 야, 이 선배인데, 한국 사람인데, 해서 만났어요. 그랬더니 이제 거기서 이미 졸업해갖고 미국에서 이제 자리를 잡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인연이 돼갖고 저는 이제 와서 이런 쪽 일을 하고, 미국에 계시다가 이제 한국에 와서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연이 돼서 뭐 이제 제가 여기 이렇게 강의도 맡게 되고 그랬는데, 결국은 와가지고 타이거 우즈가 3시간 연습 라운드를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타이거 우즈의 그 행케인이죠. 지금 이제 옛날 선생들, 지금 행케인이, 스윙 코치가 연습 라운드를 지켜봤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 얘기죠? 요 얘기죠? 어떤 부위의 바뀜을 해서 스윙의 메카닉이 옛날과 같이 돌아갈 수 있겠느냐를 봐준 것일 거고요. 그 상태에서 멘탈 닥터한테 바로 피드백을 했겠죠. 얘가 부상 이후에 수술하고 나서 라운드를 해보니까 뭐 어떤 정신적인 어떤 상태가 이런 것 같다고 재빨리 피드백을 해서 US 오픈을 위한 몸 만들기와 멘탈한 거를 탁 또 작전이 들어갔겠죠. 거의 뭐 타이거 우즈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우승한다고 봐요, 저는. 워낙에 거기가 어렵습니다. 러프 놓치면 방법 없어요. 이러니까. 이런데 그게 10m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러프를, 페어웨이를 놓치지 않는 법이니까 이건 거리가 아닌 거죠. 근데 거리도 제법 돼요, 거기가. 토리파인이. 퍼블릭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퍼블릭. 제가 뭐 여러 가지 메뉴가 많이 나오는데, 그렇게 할게요. 요거 하고 룰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퍼블릭에 대한 거를 뭐 우리가 어쨌든 골프라는 게 영국에서 미국에서 그게 됐으니까 그 주인에 대한 얘기죠. 프라이빗은 그 속에서 회원제냐. 퍼블릭이 나쁜 건 아니죠. 퍼블릭도 좋은 거 많죠. 지금 이번에 그 US 오픈 한 데는 토레파인. 그 다음에 페블비치. 퍼블릭이죠. 네. 돈 내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한 400불. 회원제가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 갈 수 있는데 부킹이 안 돼요. 워낙에 그거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괜찮다는 골프장. 레이크사이드. 예, 레이크사이드죠? 그죠? 분당 넘어 있는 거. 이번에 여자 골프 대회한도. 그 퍼블릭입니다. 그 얘기는 주인이 있다는 얘기죠. 개인. 그 맹 회장님, 일본에서 오신. 그런 골프장들이 원래는 사실은 괜찮은 게 맞죠. 그러니까 회원제를 하는 거는 골프장을 만드시는 분이 돈이 없으니까 회원권을 팔아서 그걸로 건설비를 충당하는 거 아닙니까? 퍼블릭이라는 건 회원제 옆에 있는 나인홀을 퍼블릭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정부가, 우리나라가 골프 대중화를 위해서 18홀을 지을 때 회원제를 짓더라도 옆에 딴 사람들, 동네 사람들도 와서 놀 수 있게 나인홀을 만들어. 동네 사람이 어떻게 놉니까? 농사 지어야지. 그러니까 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어거지로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다들 가가지고 나인홀 시간도 없고 돈도 없는데 가서 치면, 퍼블릭은 다 이래. 그러니까 퍼블릭은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죠. 네. 지금 여기 밀양의 리더스인가? 그 퍼블릭이죠. 네, 그런 겁니다. 그런 건 명문이 되는 거죠. 맨 처음에 돈이 많이 들어서 짓기가 어려운 거지. 내가 돈만 있다면, 우리가 보통 골프장 질 때 얼마 든다 그럽니까? 이제 뭐 땅값에 따라 다르지만 홀당으로 계산하신 겁니다. 우리 건축비도 평당 하듯이 홀당 30억에서 50억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잘 지면 한 500억, 멋지게 짓고 땅 비싼데 하면 1000억, 18홀에. 그리고 명문 코스는 원래 18홀 이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27홀짜리 나인 이런 건 안 하는 거예요. 18홀을 짓고 또 어나더 18홀을 짓고 얘하고 얘는 교차 안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 근처에 뭐 좀 아시면 뭐 정산 있죠. 마이더스밸리 제법 있어요. 18홀짜리들. 그게 땅이 모자란 것도 있지만요. 명문으로 가려면 18홀 이상 만들면 안 됩니다. 지금 세계 100대 골프장에 들었다는 나인브리지 들어있죠. 100대 골프장. 그거 18홀이죠. 그렇게 초장부터 가는 겁니다. 뭐 제주도에 땅이 없겠어요? CJ가 돈이 없나? 잘 보시면 세계 100대 골프장은 27홀 이렇게 안 돼 있습니다. 36, 54 이렇게는 하죠. 그거는 18홀과 18홀이 별도로 운영되는 겁니다. 이렇게 교차 안 합니다. 뭐 여기서 헨리코스에서 가서 뭐 에드워드 갔다, 에드워드 가고 윌리엄 가고 그렇게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는 명문이 안 되는 겁니다. 골프장은 18을 후반 백라인으로부터 돌고 프런트 라인으로 돌고 그게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백에서 돌고 프론트로 돌면은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원래는 코스 디자인상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 사실은. 그러니까 시합을 할 때 백라인에서 프론트 라인 돌리면 얘를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사실은 안 맞아요. 그날 또 핀 바꾸니까. 정확하게 엄격하게 보면 페어한 건 아닌 거죠. 그냥 한 군데서 다 같이 돌려버려야 되는 겁니다. 다 같이. 그러니까 파이널 라운드나 무빙데이 뭐 3라운드 이런 거는 그냥 한 군데서 계속 출발하죠. 저 바보도 같이 돌리지. 안 합니다. 일본어부터 계속 하는 겁니다. 비워놓고 가는 겁니다. 동시에 뭐 이런 거 안 하는 거죠. 이유가 있는 겁니다. 뒤에서 치는 거하고 이리 치는 거는 코스의 난이도가 달라져요. 맨 처음에 파3 걸리는 거하고 파5 걸리는 거하고 다른 거죠. 다르죠. 예. 그러니까 파5로 시작하거나 파3로 시작하면 고약한 홀이죠. 명문들은 다 파4로 시작하죠. 예. 그렇게 시작하는 거죠.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제 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여기 거는요. 상당히 좀 굉장히 깊은 얘기들이 많아서 이거는 한번 시간 나실 때 이걸 뭐 다 하기는 뭐하고 일단 이렇게 하면서 제가 쭉쭉쭉쭉 넘어가고요. 시간 나실 때 자세히 보시면 다 제가 했던 얘기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 첫 번째 지금 이게 페이지가 거기하고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클럽 분석의 주 요소와 고려사항, 클럽의 무게, 클럽의 길이, 샤프트 강도, 스윙 웨이트를 이해하시고 재는 법. 그 다음에 쉬는 시간에 요 맨 끝에 부분에 보면 차트가 하나 있을 겁니다. 책하고 저는 이제 원래 제 교재인데요. 그거 보시면 자기 책 맨 끝에요. 맨 끝에? 예, 맨 끝에네요. 맨 끝에. 맨 끝장. 이 피팅 이 책의 제일 끝장. 페이지가 서로 안 맞죠? 33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맨 끝장 한번 볼까요? 더. 예. 예. 클럽 피팅을 마치며 이건네. 예, 클럽 피팅을 마치면 몇 페이지? 페이지 혹시? 76. 예, 76페이지에 보면요. 제가 이렇게 친절하게 그림을 하나 그려놨어요. 여기다가 본인 거 와서 재서 쓰세요. 최소한.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다. 나는 SR이라고 써 있는데 이거 SR 아닙니다. 이거 지금. 여기는 SR 써 있는데요. 이제 좀 이따가 이제 이런 얘기 하시자고요. SR이 아니에요. 이거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이거 뭐야. 벤 호간이다. 제가 이거 어제 손님이 우리 연습장에서 스크린 치는데 딱 아주 좋아하는 채예요. 스피더 553인가 하는 모델인데 딱 보니까 SR이 이거 잠깐만 줘보세요. 그래서 탕 튕겼더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 제가 하루만 좀 빌립시다. 아주 극단적인 거거든요. 근데 S인데 S가 아니고 R인데 R이 아니고 L인데 L이 아니고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체중에 반드시 한계는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R인 줄 알고 나는 RS인 줄 알았는데 아니다 이겁니다. 그냥 내 머릿속에서는 그냥 SR인 거죠. 그러니까 절대 강도를 아셔야죠. 아니어도 좋은데 내 체는 도대체 무슨 강도를 갖고 있는지는 알고 계셔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그 놈이 드라이버는 무슨 강도고 우드는 무슨 따로따로잖아요 되게. 그러니까 드라이버는 무슨 강도고 우드는 무슨 강도고 아이언은 무슨 강도지 알고는 계시라 이겁니다. 설사 코드가 안 맞더라도 잘 맞는데 뭐 그러면 나중에 가서 그 셋 중에 하나가 진짜 제일 잘 맞는 것 쪽으로 바꿔가는 겁니다. 그냥 지금은 됐다 마 그냥 가자. 그러나 결국은 얘가 서로 사무띠 아니하는구나 하는 알고 계시라 이겁니다. 그러니 제가 사실은 오시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뭐 채 있으시잖아요. 그죠? 어디 있습니까? 방에 있는 건가요? 차에 있나요? 그래서 드라이버하고 욕심이 나면 우드하고 아이언 2개. 아이언 2개는 제셔야 돼. 그래야지 그 아이언과 저 아이언을 비교해봐야 이게 코드가 맞는지를 보니까 5번, 7번이면 제일 나이스할 것 같거든요. 5번, 7번 아이언 여자분들은 뭐 5번 있으시죠? 그러니까 5번, 7번 우드는 2개 다 재시면 좋아요. 우드도 뭐 3번 우드 난 못 쓰고 5번 우드 못 쓰고 이게 브랜드가 다 다르고 브랜드가 같아도 안 맞아요.
이게 이제 현실입니다. 이거 이제 깝깝한 얘기죠. 제가 여기서 그런 얘기를 잘못하면 제가 아주 나쁜 사람 되는데 사실인 걸 뭐 어떻게 해. 네. 사실인 걸 어떻게 해. 그러니까 알 거는 우리가 알고 있자 이런 얘기죠. 진실은 존재하는 거니까. 일단 오프닝은 여기 정도까지 하시고요. 중간중간에 쉬실 때 무게는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저울로 이렇게 올려놓고요. 그냥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재시면 됩니다. 이렇게 재면 이렇게 재면 예. 이게 이렇게 놓으니까 넘어지네요. 여기가 무겁다는 얘기죠. 뭐 간단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재면 무게가 나와요. 길이는 재미삼아 아까 이거 갖고 한 번씩 하세요. 난 뭐 다 알겠는데 그래도 여기 보시면 자가 이렇게 돼 1인치 이거 인치 이 죄송스럽게 다 인치입니다. 인치. 이게 이렇게 되면 인치고 이렇게 돌리면 또 여기서부터 인치네.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이게 뒤집을 게 아니라 이렇게 놓고 37인치. 37인치 이렇게 딱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이도 아연 같은 경우 두 개를 재세요. 그러면 두 개와 사이에 1인치 차이가 안 나면 안 되는 거죠.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재서 여기 보시면 뭐 A, B, C, D, E 이렇게 돼 있고요. A와 B, 아니 뭐 현실적인 D와 E 사이에 눈금이 10개가 있습니다. 근데 얘가 이렇게 그네를 타잖아요. 그네를 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수평이 딱 맞습니다. 이거 제가 쓰는 채거든요. 실제 제 채인데 D2네요. 그 참고로 와서 D2라는 게 이렇게 가만히 놔둬도 지가 싹 하다가 수평 여기 가서 딱 맞추거든요. 나는 D2인지 D3인지. 그래서 각각의 드라이버, 우드하고 아이언 5번, 7번만 딱 갖고 와서 그 재시고 요거는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갖고 이거 딱 끼고 잠그면 됩니다. 이렇게 잠그다 보면 제가 이렇게 딸깍 소리가 나네. 그럼 더 이상 안 잠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딱 물었다. 그럴 때 여기 빨간 거 있죠? 이렇게 누르면 0 되죠? 어이? 0 되죠? 그러면 제가 손 봐세요. 한번 툭 튕겨보실래요? 이게 툭. 맨 처음에 하면 되게 또 세게 하시더라고요. 그냥 요렇게 하셔도 될 것 같아. 같죠? 아무리 튕기나 얘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숫자지, 이게 얼만큼 이 폭을 띄느냐에 대한 얘기는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요 숫자만 알아놓으시고, 둘째 시간, 셋째 시간에는 요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현실적인 얘기, 그 다음에 클럽이 만들어지는 과정하고, 그래서, 그거를 한번 하고, 제가 좀 시간을 좀 지킬게요. 잘 못 지키는 사람이라, 이거 쉬는 시간이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제가 지금, 9시 50분이니까, 10시에? 10시 정각에 2부 시간을 시작을 하겠습니다.